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장하고 전기 포텐셜하고 뭐 이런 걸 쭉 했었어요. 굳이 요약을 하자면은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V2에서 V1을 뺀 것은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 사실 적분을 하면 되죠. 전기장에다가 dL에다가 코사인 테타. 이거를 사실 이렇게도 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울 겁니다. 코사인이 나오면은 무조건 닷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결국엔 이게 사실은 다 더해도 돼요. 각각을 조각을 내가지고. 그래서 1번부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데까지.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동안에 마이크 안 돼, 지금? 원래대로 합시다. 이거 뭐 무선으로 하지 말고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어디갔어? 제일 확실하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전기장이 있을 때 전기 포텐셜의 차이, 이거 포텐셜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전기 포텐셜을 알고 있으면은, V를 알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X, Y, G에 대해서 공간의 모든 점에 대해서 전기 포텐셜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점의 전기 포텐셜이 얼마냐? 저 점의 전기 포텐셜이 얼마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전기장을 만들어 보내고 싶으면은, 지난 시간에 그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대강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 V,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VX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저 정의를 이용하면은, 그럼 결국 마이너스에다가 합을 더하는데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델타 L에다가 코사인 테타가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dx 델타 x 방향이죠. 결국은 이거는 마이너스 EX하고 델타 X. 근데 이게 조각이 델타 X가 굉장히 작으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EX 델타 X 한 조각밖에 없죠. 그럼 여기가 VX 하면은 여기가 VX 플러스 델타 X고,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요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전기 포텐셜의 차이고, 그거는 요거를 따라가면서 전기장을 경로에 따라 곱해서 코사인 테타를 하는데, 전기장 방향이 여기서 EX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EX는 마이너스 V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VX에다가 델타 X로 나누면 되고, 또는 이거를 델타 V,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의 아주 가까이 떨어진 두 점의 전기 포텐셜 차이를 알면은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Y는 다 Y로 바꾸면 되고 G는 G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전기 포텐셜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또 무한은 아니고 유한한데 몇 가지 가정을 집어넣었죠. 여기에는 전하가 없다. 그 다음에 유니폼하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쭉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전하를 놨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스텝을 두 개로 했는데, 다시 이제 그 스텝을 조금 시간을 있으니까 좀 거꾸로 가봅시다. 다시 조금 더 자세히 해보죠.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만한 두께가 어디서 됩니다. 두께가 있는 도체를 놓고 여기다가 전하 플러스 Q를 주면은,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양쪽에 일정하게 분포할 거예요. 대칭이니까 반반씩. 그래서 사실 이쪽 면에 2분의 Q가 가고 이쪽 면에 2분의 Q가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단면적을 A라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연장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면적을 제가 A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이 면에 전하가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전하 밀도는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면만 보는 겁니다. 전압 밀도는 시그마라는 것은 면적분의 2분의 Q가 될 테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전기장은, 이쪽 면의 전기장의 크기는, 원래 전기장의 크기는 가우스 법칙을 또 써야 되죠.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여기다가 제가 요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 면을 관통하는 원통을 생각합니다. 실린더. 실린더의 요 면적을 델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체 안은 전기장이 0입니다. 도체 내부. 내부는 전기장이 0이니까 여기서만 전기장이 플럭스를 만들죠. 뭐 옆면은 0이 되니까 뭐건 다 0이 되도록 만들어놨죠. 물론 그래서 사실은 이 플럭스는 전기장의 크기에다가 델타 A가 되고 이것이 엡실론 제로분의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전하량은 델타 A에다가 시그마로 곱하면 되죠. 요 전하 밀도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델타 A는 없어져가지고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는 요 시그마예요. 그래서 결국엔 2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고 2A분의 Q 또는 2 엡실론 제로 A분의 Q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이쪽 반대쪽도 이쪽과 똑같죠. 이쪽 반대쪽도 내가 그러면은 가우스 면을 이렇게 폐곡면을 가우스 폐곡면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는 전기장이 0이었으니까 플럭스가 없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델타 A에다가 전기장의 크기만한 플럭스가 있고 대칭으로 해서 전하 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어디야? 2 엡실론 제로 A분의 Q라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좀 체계를 좀 가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Q를 줬을 때 플러스가 쫙 생기고 이쪽에 전기장의 크기가 얼마야? 2 엡실론 제로 A분의 Q 이쪽으로 생기는 것이 2 엡실론 제로 A분의 Q 이걸 좀 더 크게 그립시겠어요. 제가 약간 요거 키울게요. 새로 뭐 쓸 필요는 없는데 요거 키우겠습니다. 두께를 좀 더 멀리 보려고. 여기는 전기장의 크기가 2 엡실론 제로 A분의 Q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입니다. 도체 내부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의 전기장도 크기가 이렇게 되고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음으로 된 마이너스 Q를 주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Q를 줬을 때 자 저거하고 상황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 전기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크기는 다 똑같은데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돼가지고 전기장의 크기는 2 엡실론 제로 A분의 Q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제로 여기는 화살표를 다 그리면 여기도 화살표를 다 그립시다.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이 크기가 2 엡실론 제로 A분의 Q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배우는 물리학은 사실은 리니어합니다. 선형적이다 그러죠. 그래서 전하가 두 개가 있으면 각각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장을 더해주면은 벡터합으로 새로운 점의 전기장이 됐고, 전하가 두 개가 있을 때 전기 포텐셜, 각각의 전기 포텐셜이 만들어내는 걸 더해주면은 새로운 전기 포텐셜이 되고, 그래서 다 더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세계하고 이러한 세계를 따로따로 생각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더 합시다. 이런 세상, 이제 우주 공간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리보단 좀 떨어져서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두 세계를 더 해봅시다. 여기는 합이 나오는 거죠. 합이 나오면은, 자, 일단 합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판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되죠. 하나. 그 다음에 이 판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하도 그대로 옮겨 놓읍시다. 세상을 더하는 거니까 각각의 세상을, 이 세상 하나, 1번 세상, 2번 세상을 변화시키진 않고 그냥 우리는 두 개를 그대로 중첩시키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컴퓨터 마이너스를 또 그대로 갖다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겼습니다. 구분이 되는 것이. 공간이 5개가 생겼는데 각각의 공간에서의 전기장을 크기를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일단 2번 세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전기장이 하나가 있었고 1번 세상에서 왼쪽으로 가는 전기장이 있었어요. 벡터로. 그 크기는 같았습니다. 그러면 합은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세상. 원래 여긴 0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공간에 뭐가 있었습니다. 여기 결국엔 전기장이 여기서는 크기가 이 방향이고 2ε0a분의 q라는 전기장이 생겨납니다. 3번 세상. 3번 세상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합쳐져가지고 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장이 ε0a분의 q라는 전기장이 생겨나고, 자, 여기 칸에서는 여기는 원래 0이었고 또 전기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또 전기장이 또 이렇게 생기겠네요. 분의 q라고. 마지막 화살표가 2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장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다가 판을 2판을 갖다 놓으면, 도체판 2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 들은 걸 갖다 놓으면은 간단하게 두 세상을 합친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도체입니다.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이냐? 도체 내에 전기장이 있으면 전하는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전하가 이 전기장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없어지고 다 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전부 다 차지가 0이 돼버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전기장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몰려가고 나면은 여기 전기장이 0이 됩니다. 차지가 전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고,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기장은 0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그대로 ε0a분의 q라는 전기장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이 이런 세상하고 이런 세상 2개를 그대로 중첩을 해가지고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전하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중첩을 하면 여러분들 보시듯이 여기 도체 안에서 전기장이 생겨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도체 안에는 전기장이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간단하게 이 전하가 이쪽으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저 전기장 때문에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은 이쪽 전기장을 0으로 만들어주고 이쪽도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행판 2개를 갖다 놓으면 전하를 놔가지고 그 마주 보는 면에만 전하가 모이게 되고 그 밖은 모두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모순이 되냐, 이게 정말 전기장이 0이 되냐를 보는 방법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2개를 따로 떼서 생각하기는, 이거 만약에 따로 떼가지고 또 지난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가 쭉 있는 이런 모양하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쭉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 이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체라면은 내가 한쪽에만 이거를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도체라면은 내가 전하를 줬으면은 양쪽으로 반이 갈리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거를 전하 분포로 생각합시다. 전하 분포가 이렇게 생긴 전하 분포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생긴 전하 분포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건 도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거는 실제 상황으로는 도체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전기장의 크기가 2ε0a분의 q라는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2ε0a분의 q이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좀 자세히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모두 Q가 되면은 여기에 시그마는 A분의 Q가 됩니다. 더 이상 앞에 2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다 여기 몰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무한이 대전된 그 판에서 전기장은 양쪽으로 나간다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각각의 크기는 2epsilon0a분의 q, 이쪽도 2epsilon0a분의 q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들어오는 방향이죠, 이제. 들어오는 방향으로 2epsilon0a분의 q, 2epsilon0a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합쳐봅시다. 합쳐보면은 이 멀리 있는 면에서는 이쪽 화살표 방향,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0이 되죠. 당연히. 0이 되고, 여기서도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같이 있습니다. 두 개가, 벡터가. 그래서 여기도 0이 되죠. 요 안에서는 화살표 방향 두 개 같은 걸로 양쪽으로 나가니까 여기서는 epsilon 0 a분의 q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또 화살표가 오른쪽, 왼쪽 두 개니까 0 되고, 여기서도 오른쪽, 왼쪽 두 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도체예요. 도체고.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주면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을 0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도체 내부의 전기장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하를 마주보는 면으로 모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책에도 많이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는데, 절대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는, 이렇게 합치면은 이거는 물리에 맞지 않습니다. 도체 안에 전기장 0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도체 안에 전기장이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문제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낼 수도 있는데, 판을 3개를 낼 수도 있어요. 판을 3개를 넣어놓고 각각에다 전하를 얼마나 줬을 때 전기장을 구하라.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구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결국 도체 안에 전기장이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가우스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임의의 면을 잡더라도. 여기서는 가우스 법칙은 만족을 해요. 어떻게 잡더라도. 그렇지만 도체 안에 전기장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는 가우스 법칙도 만족하고 도체 안에 전기장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판 축전기를 만들면은, 평행판 축전기 두 개를 만들면은 전하를 줬을 때 마주 보는 면에만 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평행판 축전기를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에는 여기에만 모인다는 겁니다. 사실 물리학과 4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이거를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이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합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전하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원래 그 모양에서 전하가 움직여주지 않고서는 평행판 축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평행판 축전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 내가 플러스 Q를 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Q를 주면은, 이 표면에서의 전하 밀도는 A분의 Q가 됩니다. A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하 밀도는 마이너스 A분의 Q가 됩니다. 전하 Q, 마이너스 Q를 줬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우스 법칙을 써봅시다. 가우스 법칙을 내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플럭스는 0이고 여기는 난제로고, 그래서 사실은 E에다가 델타 A를 곱한 것은, 여기 델타 A죠. 엡실론 제로분의 델타 A 시그마가 되고, 이걸 계산하면 결국에는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또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 계산을 하면은 또 이쪽에서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도체 아니니까 여기는 플럭스가 0이고 여기는 전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플럭스는 마이너스 2에다가 델타 A가 됩니다. 자, 이거는 아시겠죠? 항상 폐곡면에 들어가는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된다는 거. 자, 이 값은 엡실론 제로분의 이쪽 시그마를 써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Q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A까지 붙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E의 크기는, 여기도 마이너스 없어져요. 결국에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가 나옵니다. 들어가는 방향, 이쪽으로 가는 방향. 그래서 전기장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누구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이 폐곡면을 내가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까지 들어서. 뭐, 가능해요. 뭐, 가우스 폐곡면 내 마음대로 잡으면 되니까. 자, 그럼 이쪽 플럭스 0이죠? 이쪽 플럭스도 0이죠? 둘 다 0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럭스 0이고, 플럭스는 0이고, 엡실론 제로분의 이 폐곡면 안에 들어가는 전하량은 여기에 플러스만큼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만큼 있으니까 합이 0입니다. 그래서 여기 0이에요. 그래서 0이죠. 플럭스가 0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공간에 대한 전기장의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적분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잡더라도 성립합니다. 또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도 돼요. 그래도 0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잡더라도 0이 되니까 그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평행판 축전기에서 평행판 축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여기 플러스 Q를 주고 마이너스 Q를 줬을 때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가 되고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됩니다. 자, 그럼 전기장이 있으면은 전기장이 넌제로 0이 아닌 전기장이 있으면은 전기 포텐셜 차이가 생기겠죠. 자, 그럼 전기 포텐셜 차이는 이거를 1번이라 그러고 이걸 2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V2 마이너스 V1을 하는데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그랬죠. 2에다가 델타 L에다가 코사인 테타를 하는데 뭐 힘들 거 없이 이 전기장을 따라서 쭉 적분을 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테타는 1이 되고 델타 L이라는 거 하고 2를 그냥 곱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2 델타 L인데 전기장이 균일하다 그랬어요. 저 내부 공간에서. 그래서 바깥으로 꺼내면 되죠. 그래서 균일하게 델타 L이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극과 이극 사이의 거리죠. 왜냐면 내가 델타 L만큼 조금씩 움직여가서 다 더하면은 결국엔 지나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D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2D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저식을 갖다 쓰면, 전기장의 크기를 갖다 쓰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엡실론 제로 A분의 D까지 써가지고 Q가 됩니다. 마이너스의 의미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이게 다 양수죠. 거리도 양수고 Q도 내가 차지를 플러스 Q를 준다고 해서 Q를 양수로 잡았으니까 양수고 다 양수인데 음수가 된다는 것은 그 V2 마이너스 V1이 0보다 작다는 거고 V2가 V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V1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행판 축전기를 만들면은 항상 플러스를 준 쪽이 포텐셜이 더 높습니다. 전기 포텐셜이. 그래서 이쪽이 전기 포텐셜이 더 높고 이쪽이 전기 포텐셜이 더 낮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델타 V라는 것은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빼는 걸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 사인을 뒤집으면 되죠. 그럼 결국에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에다가 D가 되는 거죠. 자, 저식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식 델타 V라는 것은 엡실론 제로 A D에다 Q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델타 V는 Q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행판 축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하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둘 사이에 포텐셜, 전기 포텐셜 차이 또는 전위차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는 것도 선형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비례상수를 C라고 부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C라는 것을 이제 축전 용량이라고 쓰죠. 또는 커패시턴스라고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자, 여기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제가 전하를, 차지를 저장하는 도구라고 생각합시다. 이걸 이제 물통에 비유하면은,
물통에 비유하면은 이렇게 물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고 높이 h라 그럽시다. 그 물의 부피는 V라는 것은 이 밑면적 A 곱하기 H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H라는 것은 이게 이제 델타 V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높이는 전위차라고 합시다. 뭔가 이제 전기 포텐셜이 높아지듯이 물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V라고 쓰니까 좀 그러네. 부피라고 합시다. 이 부피라 그러면, 부피는 물의 양이죠. 물의 양이니까 이게 사실 전하량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여기 물통에서 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물의 부피가 커지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식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사실 이걸 뒤집으면은 Q라는 것은 C 곱하기 델타 V가 돼가지고, 전하량은 델타 V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아질수록 전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저렇게 봐도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C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축전 용량이라 그러는데, 물통에서 보시면은 사실 이게 물통의 크기입니다. 면적, 이게 굉장히 넓으면은, 이 면적이 굉장히 크면은, 높이는 낮아도 부피가 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C가 크면 클수록 전위차는 낮아도 1V만 걸어줬는데도 내가 예를 들어 1쿨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C가 작아질수록 이거를 굉장히 높여줘야 같은 양의 전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축전 용량 커패시턴스의 우선 단위를 먼저 봅시다. 단위는 여기서 굉장히 쉬워요. Q라는 것을 C 델타 V로 했으니까 이거의 단위는 쿨롱이었고, 쿨롱 좀 이상하네. 자, 반대로 이제 그러면 써서 합시다. C라는 것은, 축전 용량 C라는 것은 여기서 델타 V분의 Q가 되고, 자, 이거의 단위를 보면은 쿨롱 퍼 볼트죠. 그래서 이게 축전 용량 커패시턴스의 단위입니다. 쿨롱 퍼 볼트. 자, 이거를 이제 패러데이를 길어가지고 원 페럿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페럿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 페럿은 원 쿨롱 원 볼트. 그래서 내가 전위차 포텐셜 디퍼런스 1V를 만들었을 때 1쿨롱이 저장되는 축전 용량, 그런 커패시턴스를 원 페럿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전자 라디오나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 페럿이나 피코 페럿을 많이 쓰죠. 이거는 10의 -6승이고 10의 -12승 페럿이죠. 그 되게 이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단위들로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양이에요. 1V 걸어줘가지고 1쿨롬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무지 큰 양이에요. 1쿨롬이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게 C분의 1이면은 결국 C라는 것은 이거 두 개 같은 이야기죠. D분의 엡실론 제로 A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평행판 축전기의 축전 용량입니다.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가 D분의 엡실론 제로 A.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축전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쫙 커지면은 거기 전하를 많이 넣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거리가 가까울수록 축전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실제 라디오에 들어가는 축전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는 라디오가 너무 커지니까 못하고 되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두 개의 아주 얇은 도체판을 준비를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시키죠. 요 사이에다가 이제 절연체를 집어넣습니다. 두 개가 그냥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세 개를, 요건 절연체고, 중간에 건 절연체. 이렇게 해서 중간에 절연체. 이 이야기 좀 이따 다시 할 거지만은. 자, 절연체하고 도체 양쪽에 두 개를 붙여가지고 돌돌돌돌 맙니다. 담배 말듯이. 그러니까 요거 아주 얇은 거 두 개를 해가지고 쭉 말아요. 그러면 이제 요만해지겠죠. 그렇지만은 실제 면적은 이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키우는 방법이 라디오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행판 축전기의 커패시턴스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주어지면은 간단하게 딱 축전기를 일단 먼저 그리고 두 개를 딱 그리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줬다고 하고, 그러면은 양쪽에 무조건 모인다. 이거 있었죠, 그죠? 모인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라는 것이 엡실론 제로 A분의 Q가 된다. 자, 가우스 법칙을 쓰죠.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딱 써가지고, 여기는 플럭스가 0이고, 여기서는 플럭스가 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결국은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 이건 여분의 0이 없죠. 엡실론 제로 A분의 Q가 된다. 전기장의 크기를 구한 다음, 그 다음에 이거 사이에 전위차를 구해야 되죠. 전위차는 이 전기장을 적분을 하면 됩니다. 여기 따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장을 잘 해야 되죠. 이게 2번이고 1번이면 V2-V1을 하면은 마이너스 전기장을 D만큼 적분한 거고, 결국에 이게 엡실론 제로 A분의 Q, D가 된다는 거죠. 요 거리가 D일 때. 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1번에서 2번으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2번에서 1번으로 반대로 하겠다면은, 누가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하겠다면은, 여기가 2번이고 1번이면은, 자, 그러면은 V2-V1은 적분 방향이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전기장 방향은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테타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동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무조건 붙고, 이거는 전기 포텐셜 차이의 정의에서 마이너스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크기 곱하기 거리 곱하기 코사인 180도. 왜냐하면 전기장의 방향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없어지고 2 곱하기 D가 되고, 여기 값이나 여기 값이나 같습니다. 그 엡실론 제로 A분의 QD가 됩니다. 여기로 해도 V1이 V2보다 더 높고, 이렇게 해도 V1이 V2보다, 자, 여기서 해도 이제 플러스 쪽에 있는 쪽이 더 높게 나오죠. V2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든지 마찬가지예요. 혹시 시험에 나와서 도저히 사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사인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한 1점 감점 받고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다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마이너스 계속 따라다닌다. 그럼 어느 순간 쓰세요. 그냥 어딘가 내가 이거 방향을 잘못 잡아서 180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마이너스를 그래서 내가 그냥 없애겠다. 답은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렇게만 써놔도 돼요. 그것만 해도 점수 줄만하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델타 V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D가 되고, 자, 그럼 정의에서 Q는 C 델타 V로 정의를 합니다. 이건 항상 이렇게, 물통으로 기억하세요. 물통의 높이하고 저장량. 그러니까, 물을 내가 높이를 얼마를 넣으면 저장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정의로 그게 비례상수가 C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Q는 C 델타 V 해가지고 전위차에 대해서 일정한 비례상수로 전하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쪽 해서 C는 결국에는 여기에 D분의 엡실론 제로 A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해 놓으면 편할 것은, 모든 축전 용량은 반드시 엡실론 제로에 리니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산 한참 하니까 뭐 엡실론 제로분의 1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딘가 뒤집은 거예요. 엡실론 제로 곱하기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엡실론 제로 곱하기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싶으면 요 뒤에가 길이 답입니다. 길이. 면적 나누기 뭡니까? 이거 거리를 하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면적은 제곱미터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커패시턴스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길이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조금, 이까지 해놓고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만 더 계산해 보죠. 지난 시간에 이제 공을 하나 생각합시다. 도체구. 도체구의 축전 용량을 구하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내가 도체구에다 플러스 Q를 줍시다.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 Q는 어디 있느냐? 사실 마이너스 Q는 무한대에 있어요. 이거 인피니티에 무한대에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잊어버려도 돼요. 자, 이 말은 여기와 여기와의
무한대하고 여기하고의 전이차를 구하면 됩니다. 전이차를 구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저기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도체9에 플러스 Q를 줬으면은 이 모든 전하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표면으로 간다 그랬죠? 여기에 쫙 깔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체라면은 이 모든 것이 여기 점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반경이 R이면은 표면의 전위는 전기 포텐셜은 요거를 이제 VR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VR 마이너스 V 무한대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 계산했었죠, 우리가. 포인트 차지 해가지고. 점 하나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 포텐셜이 얼마냐 계산할 때, 여기서 거꾸로 또 쭉 오면서 우리가 계산을 다 했어요. 여기 결국 하면 이게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분의 Q가 됩니다. 마이너스, 이거 되죠, 그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결국 이거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0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 전하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 포텐셜은 이거다라고 답을 줬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9에다가 줬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델타 V는 4파이 엡실론 0 R분의 Q가 되죠. 자, 그럼 이걸 저식을 또 거꾸로 Q를 뒤집으면은 Q는 4파이 엡실론 0 R 곱하기 델타 V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체 공의 축전 용량, 커패시턴스는 여기 커패시턴스죠. 그래서 C 도체구는 4파이 엡실론 0 곱하기 R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엡실론 0 곱하기 길이가 나왔어요. 이게 답이에요, 무조건. 물론 4파이는 모르죠. 내가 저기 엡실론 0 곱하기 길이라 그랬으니까 이 공에서의 뭐 길이에 해당하는 게 이 반경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에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혹시 저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저 계산을 못 해도 저 축전 용량 C는 커패시턴스는 엡실론 0 곱하기 길이다. 그거 알고 있으면은 아유, 뭔지 모르겠는데 엡실론 0 곱하기 길이 아무거나 R 써놓고 이렇게 해놔도 한 70점 받죠, 이게 100점에. 사실은 이게 굉장한 아규먼트예요. 답을 아무것도 모르고도 자기가 안에 직접 계산을 안 하고도 저 정도 답을 알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그건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모르겠는데 얼마인지 정확히 내 계산을 할 줄 다 잊어버렸는데 결국 C는 엡실론 0 곱하기 R이 돼야 된다 라고 쓰면 돼요, 답을. 여기 모르겠으면 이러면 한 70점은 건져요. 농담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자, 그래서 이제 도체구. 그 다음에 혹시 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안에 패럴렐 커패시터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생략합시다. 어려운 거보다도 괜히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맨날 그림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결국에는 패럴렐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커패시턴스는 무조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커패시터라고 하죠. 축전기 또는 콘덴서 회로에서 전기 회로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이걸 놔둬놓고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그리고, 이게 이제 스위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지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1.5V짜리 전지를 연결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딱 켜요. 이렇게 켜요. 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5V 전지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쪽하고의 전위차를 1.5V로 유지시켜 줍니다. 전지가 살아있는 동안. 사실 이렇게 구리선 하나 갖다 놓으면 갑자기 전위차가 생기지 않죠. 포텐셜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 그래서 전지는 그 전위차를 뭘로 만들어내느냐?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냅니다. 안에서 부지런히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저 위에 선하고
밑에 선하고의 저기 전기 포텐셜 차이를 무조건 1.5V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차이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거를 이제 땅에다가 연결합시다. 어트로 시킵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0V가 되죠. 전기차가. 땅하고 연결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1.5V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선으로 이게 쭉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구리선은 도체입니다. 도체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점은 전위차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전위차가 1.5V가 돼야 되고, 여기도 도체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0V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축전기, 커패시터 양쪽에다가 1.5V의 전위차를 걸어주는 셈이 됩니다. 내가 1.5V 전위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커패시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전위차가 있으면 지워져 버렸네. 전위차가 있으면은 무조건 전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표면에 플러스가 쫙 생기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쫙 생겨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저장되는 전하라는 것은 C,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1.5V의 전위차가 생기죠. 만약에 C를 내가 예를 들어 10 마이크로페러짜리를 썼다고 합시다. 저기 뭐 어디 가게 가서 사와가지고 10 마이크로페러 써 있는 것을 붙여놓고 1.5V짜리를 딱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윗판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해요. 사실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제가 안에 뜯어보면은. 그래서 어느 한쪽 판입니다. 어느 한쪽 판에 생기는 전하의 양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개가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라는 것은 1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1.5V라고 그랬는데, 뭐 이거하고 이거 복잡한데 사실 페럿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 하면은 10 마이크로 쿨롱 포 볼트였거든요. 이걸 그냥 페럿이라고 쓴 겁니다. 곱하기 1.5V. 그러면 볼트는 없어지고 결국에는 15 마이크로 쿨롱이라는 전하가 양쪽 판에 한쪽은 플러스 15 마이크로 쿨롱, 다른 쪽에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쿨롱이라는 전하가 생겨나는 거죠. 이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그냥 주는 단위 다 곱하면 돼요. 그냥 다 곱하면은 답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F 곱하기 이게 뭐 곱하기 V 해가지고 전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해놓고 중간에 이거 생략해도 돼요. 그냥 쿨롱이 나왔다고 생각 쓰면 됩니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되죠. 마이크로는. 이거는 단위가 아니니까. 마이크로는 갖다 쓰는데, 그러니까 F 곱하기 V 하면 그냥 쿨롱 갖다 쓰면 됩니다. 모든 단위가 서로 곱하면은 답이 맞게 나오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저거를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합시다.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고 또 하나를 더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제 요거는 1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뭐 2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의 양은,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다 0입니다. 도체로 다 구리선으로 다 연결되면 다 0이에요. 여기는 0이고 여기도 0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다 1.5V죠. 여기도 1.5V고 여기도 1.5V고. 자, 그러면 요 위에 생기는 플러스가 쫙 생기는데 여기 Q1은 조금 전에 봤죠. 10 곱하기 1.5V 하면은 15 마이크로쿨롱. 여기 생기는 거는 30 마이크로쿨롱.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내가 한쪽에 두 개를 나눠서 물통을 두 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물통 하나. 그래서 한쪽에 물통에다가 15 마이크로쿨롱 집어넣고 또 한쪽에 30 마이크로쿨롱 집어넣었더니는 결국에 내가 45 마이크로쿨롱을 저장해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45.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물통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들고 다니겠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거를 C 이퀴벌런트라고 합니다. 두 개 들고 다니지 말고 한 개만 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자, 이것도 이제 또 이렇게 하면 0이고 1.5V. 자, 그럼 C 이퀴벌런트가 얼마가 될 것이냐? 45 마이크로쿨롱을 저장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45 마이크로쿨롱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되려면은 C 이퀴벌런트는 사실은 저기 얼마야? 30 마이크로페럿이 되면 됩니다. 30 마이크로페럿이 되고 1.5V 걸리면은 45 마이크로쿨롱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물통
두 개를 들고 다니지 말고 한 개를 들고 다녔다 그러면 30짜리로 바꾸면 돼요. 자, 이 말은 결국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값이다.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때는 병렬 연결일 때는 물통 하나의 크기는 한 개의 물통의 크기는 두 물통의 크기를 더하면 됩니다. 여러 개 더 해도 돼요. 사실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쫙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연결하면 어떡하느냐. 요건 전지고, 저 구분해야 될 게,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으면 전지고, 두 개 길이 같으면 이건 축전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0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그러고, 2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합시다. 자, 이건 이제 좀 문제가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0V입니다. 이건 다 했으니까. 여기도 1.5V는 맞아요. 요거는 모릅니다. 이건 내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도체하고 이 도체는 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저 도선으로.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포텐셜은 같습니다. 여기 이거를 이제 저기 V3라고 그럽시다. 여기를 내가 V1이라고 그러고, 이게 V2라고 그러면, 이게 V3예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내가 값을. 저걸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얼마인지 값을 모르는데, 자, 그러면은, 두 개, V1은 1.5V고, 이거는 V3 값은 모르고, 그 다음에 V2는 값은 아니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중간에 붕 뜬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전지를 이렇게, 연결 안 했더라면은, 얘네들은 둥 떠 있어요, 공중에, 사실은. 그래서 내가 쟤네들한테 전하를 더 주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기서 빼낼 방법이 없죠. 결국에는 이 두 판의 전하의 합은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 마이너스 생기면 무조건 플러스 생겨줘야 되고, 똑같은 양으로.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생겨도 안 됩니다. 더 많이 생기는 건 내가 뭔가 밖에서 전하를 더 줬거나 빼왔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두 판의 전하의 합은 무조건 0이라 됩니다. 자, 그 전하의 합을 모르니까 내가 이쪽을 Q3라 그러고 이쪽을 마이너스 Q3라고 합시다. 그거는 이제 값을 Q로 합시다. 이걸 이제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Q라 그러고 플러스 Q로 합시다. 뭐 이유가 밝혀지겠지만은. 자, 그럼 이제 커패시터를 쓰라 그랬죠. 이게 커패시터. 저 축전기. 축전기면은 여기 마이너스 Q면 여기도 플러스 Q가 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Q면 여기 마이너스 Q도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한쪽에 플러스 Q가 생기면은 반대쪽에 마이너스 Q가 생겨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플러스 Q가 그대로 생기고, 또 마이너스 Q가 생겨줘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 관계를 지금 좀 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상한 물통이 되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저장한 전하의 양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건 안에서 그냥 그저 생기는 거니까. 안에서 그저 생겨주는 거 내가 직접적으로 집어넣으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플러스 Q, 마이너스 Q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풀려면은 첫 번째 식에서 플러스 Q라는 것은 10 마이크로페럿에다가 이거와 이거의 전위차는 V1 마이너스 V3가 됩니다. 그죠? 두 개가 더 이상 1.5V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쪽 식에서 또 이 값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20 마이크로페럿에다가 곱하기 V3 마이너스 V2가 돼야 됩니다. 뭔지 모르죠.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V3를 풀어낼 수가 있죠. V3를 풀어내고 다음에 거꾸로 Q까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일반적인 식으로 해봅시다. 저렇게 내가 1.5V로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V1이고 V3이고 V2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Q라는 것은 요거를 C1이라 그러고 C2라고 합시다. 그럼 Q라는 것은 C1 곱하기 V1-V3가 되고 이 값은 또 C2 곱하기 V3-V2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생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좀 풀어봅시다. 그러면 C1, V1, C1, V3는 C2, V3, 마이너스 C2, V2가 되고 이거를 합치려면은 C1 더하기 C2의 V3라는 것은 이쪽에 C1, V1 플러스 C2, V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Q라는 것은 여기 Q라는 것은 C1에다가 V1-V3가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C1에다가 V1-V3라는 것은 C1 플러스 C2분의 C1 V1 플러스 C2 V2가 되고 이거를 좀 전개를 하면은 밑에 이 식을 전개를 하면은 Q라는 것은 C1에다가 C1 플러스 C2분의 C1 V1 플러스 C2 V1 마이너스 C1 V1 플러스 C2 V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거하고 요건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C1에다가 C1 플러스 C2분의 C2 V1 플러스 C2 V2가 되는 거죠. 또는 C1 플러스 C2분의 C1 C2 V1이 되고 그 다음에 C1 플러스 C2분의 C1 C2 V2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옷으로 적어놨었죠. 원래. 이거 V2는 0이에요. 이게 사실 0입니다. 이건 0으로 적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Q라는 것은 저렇게 이상하게 연결한 급배 축전기의 Q라는 것은 C1 플러스 C2분의 C1 C2 V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그래서 내가 물통 하나로 바꾸자면은 전지를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C 이퀴블런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 이제 V1하고 제로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식을 읽을 수 있죠. C 이퀴블런트는 C1 플러스 C2분의 C1 C2가 됩니다. 자, 이걸 역수로 하면은 재밌어요. 역수로 하면은 C 이퀴블런트 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축전 용량이 저렇게 달라집니다. 자, 저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중간에 둥 떠 있는 판에서는 합치면 전하가 0이 돼야 된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Q 플러스 Q 똑같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떤 새로운 전위차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으로 다 말이 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실제의 뭡니까? 저 축전 용량은 저렇게 역수의 합을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뒤집는 것처럼 다시 역수로 만드는 것처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도 물리 1에 나오나 2에 나오나 모르겠다. 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커패시터가 전하만 저장을 하느냐? 자, 우리가 커패시터가 있으면은, 축전기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이게 C가 되고, 결국 Q는 C 델타 V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델타 V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기 포텐셜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냐면 전기 포텐셜이라고 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다가는 어떤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란 겁니다. 왜냐면 간단히 말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 내가 팽판 축전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갑자기 전차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모이진 않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뭔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뭔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전지를 갖다 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막 이렇게 막대기를 문질러가지고 전하를 준다든지 해서 뭔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평행판 축전기에 전하도 저장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얼마만한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럴 때 잘 쓰는 것이, 물리학에서 잘 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만한 에너지가 드는지를 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일단 판만 그릴게요. 이제 뭐 두께 생각하지 말고 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0이고 전하, 여기도 전하 0입니다. 이런 모양이 있어요. 내가 이제 우주 공간에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쭉 내가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여기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만 에너지를 집어넣는지를 내가 다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좀 뭐 원자 물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하 0이라는데 사실 여기에 원자 핵의 플러스하고 전자의 마이너스가 합쳐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전하 델타 Q를 빼가지고 여기로 옮깁시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 Q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델타 Q가 돼요. 이렇게 아주 작은 양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손으로 떼가지고 옮겼다고 합시다. 처음에 옮길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왜냐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하 원래 그렇죠. 힘이 안 들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마찰도 없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옆으로 밀면 힘 안 들잖아요. 그것처럼 플러스 Q를 내가 요만큼 갖다 옮기면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요만큼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양을 델타 Q를 또 옮기려고 그래요. 자,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 델타 Q가 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전기장이 있어요. 이 면적을 A라고 합시다. 이 단 면적을 A라고 하면은 전기장이 얼마가 생기냐면은 엡실론 제로 A분의 저기 델타 Q라는 전기장이 생겨져 있어요. 내가 처음에 아주 작은 양을 옮겨 놓는 순간 아주 약한 전기장이 생기죠, 여기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갖고 가려면은 전기장에 보면은 나는 일로 가는데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사실은 플러스 전하는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올라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전하를 거꾸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일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 델타 Q를 만들고, 여기서 2 델타 Q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델타 Q를 이만큼 끌고 가야 됩니다. 델타 Q가 받는 힘은, 여기서 델타 Q가 받는 힘은, 여기 델타 Q로 갑시다. 델타 Q가 받는 힘은 델타 Q 곱하기 힘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 A분의 델타 Q입니다. 그죠? 원래 델타 Q가 와 있었으니까 이게 힘을 받죠. 자,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은 이 힘을 거꾸로 받기 위해서 이만한 힘을 주면서 거리 D를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외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의 양은 델타 W는 이 힘에다가 D로 곱하면 되죠. 거리 내가 D만큼 끌고 가면 되니까. 자, 그 일의 양은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여기로 오는 데는 델타 W는 0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고 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델타 W는 더 이상 0이 아니고 얼마냐 하면은 델타 W는 힘이 엡실론 제로 A분의 델타 Q의 제곱에다가 D를 곱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가 또 델타 Q를 또 요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요걸로 갈 때도 이제 델타 W가 또 필요해요.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을 보면은 결국엔 내가 옮기려는 차지, 그 다음에 전기장 곱하기 거리 D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옮기려는 차지 델타 Q에다가 전기장은 이제 2배가 생겼죠. 전기장의 크기는 더 이상 엡실론 제로 A분의 2 델타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D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옮기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델타 W는 델타 Q의 엡실론 제로 A분의 3 델타 Q D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몇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느냐? Q 나누기 델타 Q번을 하면 되죠. 조금씩 옮겨가지고 이만큼 옮기면 되죠. 티끌마 태산으로. 자, 그럼 그동안에 내가 일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쫙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은 그게 내가 처음에 이 시스템에다가 얼마 많은 일을 해주니까 결국엔 저 시스템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저거를 다 더하면 되죠. 더하기를 해봅시다. 더하기가 어떻게 되죠? 봅시다. 처음에 엡실론 제로 A분의 D에다가 델타 Q의 제곱 더하기 엡실론 제로 A분의 D에다가 델타 Q의 제곱에다가 2가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 A분의 D에 델타 Q의 제곱에 3이 나올 테고 쫙 해가지고 결국에는 델타 Q 나누기 Q 나누기 델타 Q를 라지 N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큰. 그럼 결국에서 플러스 엡실론 제로 A분의 D에다가 델타 Q의 제곱에 N개만큼 내가 옮겨주면 되는 거죠. 계속 해가지고. 자, 이걸 다 더해주면 돼요. 다 더해주는데 앞에 이거는 쫙 다 똑같죠. 식은. 그래서 다 더해주면 결국 엡실론 제로 A분의 D에 델타 Q의 제곱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N까지 다 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 다 하듯이 2분의 N, N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식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데,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델타 Q를 점점 더 작게 한다. 그 델타 Q를 0으로 보내거나 또는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가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델타 Q의 제곱은 이 방법을 취합시다. N을 무한대로 가는 걸로 취합시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A분의 D가 있고 델타 Q의 제곱인데 여기서 델타 Q라는 것은 N분의 Q죠. 그러니까 전체 차지를 내가 몇 번 나눠서 일을 하느냐. 그래서 델타 Q의 제곱, 그러니까 Q의 제곱 나누기 N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거 1로 가겠죠. N제곱분의 Nn 플러스 1이. 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해준 일의 양을 다 더하면은 W는 저기서 2분의 1 엡실론 제로 A분의 D에다가 Q의 제곱이라는 일을 해준 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결국에는 2C분의 Q제곱이 되죠. 자, 물론 제가 각 스텝마다 이거를 이렇게 요게 뭐냐면 전기장 곱하기 거리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는 전위차가 되고 요게 C 델타 Q예요. 그렇죠. 저기 C분의 델타 Q. 그래서 사실 C분의 1로 저기 상수 꺼낸 게 C분의 1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어떤 커패시턴스 C를 가지고 있는 평판 축전기에다가 저 축전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만한 그 차지를 위에 놓고 아래 놓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만한 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엔 내가 이만한 일을 해줬다는 것은 내가 이만한 에너지가 축전기에 저장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2C분의 Q제곱이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 바꿨으면은 Q는 CV라고 그랬죠. 그래서 W라는 것은 2C분의 Q제곱 또는 2분의 1 CV제곱 델타 V라고 합시다. 계속 제가 델타 V를 썼으니까 델타 V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고등학교 물리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물리책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쓰죠. 근데 거기는 그냥 선 하나 찍어놓고 삼각형의 면적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간 내용은 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거를 조금 다르게 써봅시다. 제가 어디 갔어요? W는 2분의 1 엡실론 제로 A분의 D Q제곱인데 뭐냐면은 전기장의 크기는 평판 축전기 사이에 있는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라고 그랬어요. 자, 저거를 좀 어떻게 끌고 넣어 봅시다. 그럼 결국에는 2분의 1에 엡실론 제로 A분의 D Q제곱까지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저걸 좀 끌고 넣으려면은 여기 D는 하나 그대로 놓고 epsilon 0A, epsilon 0A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 요거를 가져옵니다. 요까지 epsilon 0 AD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뭉치면은 epsilon 0 A분의 Q의 제곱이 되죠. 자, 근데 요건 이제 전기장의 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은 2분의 1 epsilon 0 A 곱하기 D에다가 전기장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W라는 것을 2분의 1 epsilon 0 전기장의 제곱에다가 A 곱하기 D를 써도 돼요. 자, 근데 이건 또 무슨 양이냐 하면은 평행판 축성기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 면적이 A고 거리가 D면은 두 판 사이의 공간의 부피입니다. 이 공간의 부피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냐면 2분의 1 epsilon 0 E의 제곱 곱하기 부피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하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Q는 어디가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가 사라지고 없고, 커패시턴스도 없어졌습니다. 축전 용량도. 유일하게 남은 게 뭔가 전기장의 제곱하고 epsilon 0를 곱하면은, 그 다음에 부피를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곱하기 부피가 에너지가 나오면은, 이거, 뭐냐, 질량을 밀도 곱하기 부피 하듯이 이거를 밀도로 볼 수 있죠. 나눠버립니다, 양쪽을. W 나누기 부피를 합시다. 부피를 하면은 2분의 1 epsilon 0 E의 제곱에 대해서 이걸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밀도라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부피 있는지 뭘 곱해줘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 그러면은 부피를 곱하면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자, 이게 에너지 밀도입니다. 자, 에너지 밀도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기장 제곱에다가 epsilon 0를 곱하고 2분의 1을 나누면 그게 에너지 밀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에 전기장이 있으면은, 이 공간에 전기장이 가득 차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공간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보면은 나중에 그것도 배우겠지만, 여기 전자파가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파가. 여러분들 뭐 휴대전화, 신호가 계속 오고 있겠죠. 이 공간에 사실 우리는 전기 에너지가 가득 찬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장이 있으면은 이만한 에너지 밀도가 생겨납니다. 말은 또 거꾸로 하면은 빈 공간에다가 이만한 전기장을 만들려면은 이만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은. 외부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진공에 비해서 전기장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누군가가 일을 더 해준 겁니다. 그만한 해준 일이 공간에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 전기장의 에너지가 2분의 1 epsilon 0 E 제곱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잊어버려도 돼요. 전기장만 있으면은 전기장 안에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자기장 가지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기장도 또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더 뭐라 그럴까, 이제 저 기본적인 양으로 치는 거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모두 진공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진공에다가 저렇게 평행판 두 개를 갖다 놓고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둘 사이에다가 진공이 아니라 뭔가를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패러데이가 또 실험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또 이제 약간 또 크게 그려야 될 이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두께를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사이에다가 물질을 집어넣읍시다. 이제 더 이상 진공이 아니라 어떤 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되게 기름을 많이 쓰고기도 하고, 라디오나 부품에 쓰이는 건 되게 이제 중간에 기름 종이를 붙입니다. 기름을 먹인 종이.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패러데이가 뭘 발견했냐 하면은, 패러데이의 발견. 좀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기다가 또 이걸 넣읍시다. 이렇게 해놓고, 자, 뭐를 했냐 하면, 일단 우선 이 안에 걸 치울게요. 일단 우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안에 그걸 먼저 치웁니다. 이렇게 치워놓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다가 포텐쇼메터라고 전위차를 측정하는 기계를 붙여놓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측정을 하면 내가 여기다 1.5V를 걸었으면은 여기 당연히 1.5V 나오겠죠. 내가 1.5V를 걸어놓고 1.5V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1.5V를 걸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스위치를 잘라버리면은, 열어버리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전지를 연결했다가 다시 스위치를 엽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1.5V겠죠. 왜냐면 내가 연결하는 순간 여기에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생겼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Q가 생기는 양은, 이 Q라는 것은 C 곱하기 1.5V만큼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전위차는 저 포텐셜, 전기 포텐셜 차이는 그대로 유지가 될 테고, 그래서 1.5V가 나옵니다. 자, 패러데이가 뭘 발견했냐면은, 요런 상태에서, 여기 스위치 끊어놨습니다. 이 전지 끊어놨어요. 전지가 다 끊긴 상태에서, 물질을 집어넣으니까, 이거를 뭔가를 탁 집어넣으니까, 1.5V가 갑자기 0.8V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패러데이가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순서를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여기다가 전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열어요. 그 전지는 완전히 다 없어진 거고. 자, 스위치를 열면은, 요 위에 플러스 Q, 요 위에 밑에 마이너스 Q가 모여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전위차를 측정을 하면은, 포텐셜 차이를 측정하면은 1.5V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1.5V로 만들어 놓고, 그만한 전압을 주고, 전지를 끊어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안에다가 뭔가를, 물질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1.5V, 0.8V로 떨어지기도 하고, 물질에 따라서 1V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하여튼 전위가 떨어지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된 축전기 사이에 물질을 채우면 전위차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전위차가 낮아진다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Q라는 것은 C 곱하기 1.5V였습니다. 자, 전지를 합시다. 1.5V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이거 포텐쇼미터는 사실은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전위차를 측정하는 것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전류를 흘리지 않아요. 이거 그냥 전하 플러스 Q 마이너스 Q는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인데 축전기에 모인 전하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0.8V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C'이 돼야 되죠. 결국 C'은 C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은 평행판 축전기를 가만히 놓고 거기다 내가 물질을 집어넣으면은 결국에는 축전 용량 C'이 원래 C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패러데이가 발견한 거고, 이러한 물질들을 유전체, 영어로는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좀 간단하게 해서 C'을 카파 C라고 합시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저기 종이가 맞게 했는지 좀 봅시다. 예, 맞아요. 카파 C. 그래서 이제 카파는 1보다 큰 양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눠서 합시다.